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내드렸던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내드렸던 과제는 PAS, Performance Environment Actuator Sensor와 같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정의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접하는 환경의 유형, 을 정의하는 과제를 내드렸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내드렸던 이 과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혹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 존재하는 그런 과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린 에이전트는 빕스에서 이제 국수를 만들어주는 로봇 에이전트. 제가 예전에 빕스라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기계가 국수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런 만들어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또 주차타워인데 번호 인식이 가능한 주차타워 에이전트, 이런 세 개의 예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PAS를 정의하는 것부터 제가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번호 인식이 가능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매저는 저는 이제 뭘로 잡았냐면 번호 인식을 해야 되니까 번호 인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이제 첫 번째 퍼포먼스 매저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차를 넣고 빼는데 사용되는 이제 평균적인 시간. 보통은 뭐 아마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빼야지 라고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이 사람이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이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첫 번째 차가 어느 위치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의 차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입고나 출고나 이런 시간을 줄이려면 사실은 누가 먼저 누르던 가까이 있는 차부터 먼저 빼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뒤에 사람이 계속 오면 뭐 재수없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좀 빼고 그냥 단순히 이제 빨리 차를 넣고 빨리 차를 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 매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고나 출고에 사용되는 이제 평균적인 시간,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퍼포먼스 매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어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냥 제가 파레트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차를 넣을 수 있는 주차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들은 뭐 차를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모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없는데 어쩔 때 보면 여기에다 이렇게 문이 달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다가 차 집어넣고 사람 내리면 문 닫히고 요 기계 돌아가고, 기계 돌아가는 동안에 요 안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이 달려 있는 주차 타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는데 차를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있어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를 여기에다 이렇게 파킹을 해놓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걸리는 데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내려서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등도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센서들은 뭐 기본적으로 번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물체 감지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리 센서, 뭐 여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 주차 타워 이 한 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를 집어 넣을 때야 자동적으로 이제 번호 인식을 해서 하겠지만, 사람이 와서 차를 꺼내고 싶을 때는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숫자판에 자기가 빼내고자 하는 차 번호를 입력해서 출고 버튼을 눌러야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작판도 하나의 센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번호인식이 가능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에서의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건 또 다른 유형의 다른 뭐 액추에이터가 사용될 수도 있고 센서들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걸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대한 정의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유형을 정의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제 맨 밑에 있는 번호인식 가능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번호인식 가능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을 정의를 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완전 관찰 가능으로 저는 정의를 했고요. 앞서 정의한 센서들이 있었잖아요. 무게 센서도 있었고요. 거리 센서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물체를 탐지하는, 주변에 뭐 삐져나온 게 없나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물체 센서도 있었고요. 뭐 이런 센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 센서들만 있으면 이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파악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완전 관찰 가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싱글 에이전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싱글 에이전트의 이제 반대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차 타워잖아요. 주차 타워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 타워에 또 자동차라는 하나의 사물이 주차 타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에이전트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멀티 에이전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싱글 에이전트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싱글 에이전트와 사실 멀티 에이전트를 나누는 기준은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퍼포먼스 메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스를 한다라고 하면 둘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에이전트가 있고 B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에이전트가 이기려면 A라는 에이전트는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 둘 사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얘네들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의 퍼포먼스 메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차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서로의 목표가 동일할 수 있어요. 퍼포먼스 메저가. 뭐냐면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가는 것.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에이전트들끼리의 퍼포먼스 메저에 영향을 미친다면 얘를 멀티 에이전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한 이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 메저를 어떤 걸로 정의를 했냐 하면, 입고와 출고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뭐 번호 인식의 정확도, 이런 걸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다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싱글 에이전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하다.
결정적이다. 이 얘기는 이제 주어진 환경과 그 환경에 따른 액션으로 다음 상태의 환경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로 본다면은 어떤 자동차가 요 주차 타워에 주차하려고 자동차가 들어가면 얘를 요렇게 옮겨서 예를 들어 1번 장소에 넣어라 라고 하면 1번 장소는 자동차가 차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딕 하다는 건 이전의 어떤 상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딕 하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스태틱 하냐에 대한 거는 저는 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동적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빼려고 출고시키려고 번호를 띡띡띡띡 눌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주차 타워가 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이제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출고 위치예요. 출고 위치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사람이 넣은 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이쪽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요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얘가 요 앞으로 오기 위해서 한 칸 한 칸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번호를 띡띡띡띡 눌렀어요. 자기 차를 빼려고. 근데 마침 그 차가 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빼려는 차가. 이 사람이 이제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하면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예요. 그러면 B가 마침 요 A라는 차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차를 먼저 꺼내면 B가 또 맨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A가 먼저 누르긴 했지만 B라는 차를 빼주고 A라는 차를 빼주면 더 효율적으로 이 주차 타워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는 거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의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상태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자가 와서 이 액션을 취하는 사이에 이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명령을 집어넣음으로써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릿하냐, 이거는 이제 이산적이냐 혹은 연속적이냐의 의미인데, 여기서 저는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값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적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처럼 번호인식 가능한 자동 주차 타워 에이전트를 완전 관찰 가능하고 싱글 에이전트하고 결정론적이고 에피소딕하고 동적이고 이산적인 이런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상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 메저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환경 요소들도 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면 그 고민하신 내용들이 다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혀 이제 엉뚱한 거를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내드린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과제가 출제가 되면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나시면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